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어떤 것을 해야지 마음만 먹고 차일피일 미뤄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약간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나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무엇 때문이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몇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제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퍼뜩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하나라도 적용해 보신다면 아마 예전보다는 실행력이 조금은 높아지신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 하기 싫은 것을 가장 먼저 해라. 하기 싫은 것들을 가장 먼저 해야 실행력이 올라간다는 얘기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다고 느끼는 일의 종류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고민해서 내린 결론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머리를 많이 쓰는 것. 제가 생각했을 때 보통 지금 당장 하기 싫다고 느끼는 것들은 생각을 많이 해야 하거나 꽤 어렵거나 과정이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니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것들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직장인의 경우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무언가를 새롭게 기획하는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사업가의 경우에는 매출 성장을 위해 새롭게 해야 하는 마케팅, 시장 조사, 아이템 서칭 및 제작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떠한 종목의 프로 선수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가장 하기 귀찮아하는 부분 또는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약점 같은 것들 말이죠. 이것들은 다른 것들보다 의도적으로 머리를 많이 써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의 시작 단계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고 일어났을 때 뇌가 가장 맑은 상태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장 하기 싫은 일은 하루 중 가장 에너지와 의욕이 넘칠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 특성상 생활 패턴이 올빼미인 분들은 낮에 잔 다음 저녁이 바로 그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에너지가 있을 때는 힘이 드는 일도 시작할 용기가 생기지만 에너지가 없을 때는 그럴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라는 것은 신체의 에너지도 있지만 뇌가 지치지 않았을 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이런 성질의 일들은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하고 싶지 않은 속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힘이 많이 드는 일이니까요. 하기 싫은 데는 하기 싫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그 하기 싫은 것들이 사실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들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업가의 경우엔 뭔가를 기획하거나 제작을 하고 또는 마케팅을 하는 행위는 매출 성장에 가장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험생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시험에 합격하거나 고득점을 받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지금 당장은 열심히 해도 별로 표시가 나지 않고 해왔던 일들 혹은 익숙한 과목들만 공부하다 보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과 내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중요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할 때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냥 마음이 계속 불편한 것이죠. 따라서 사실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하기 싫은 일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것들을 먼저 해내고 나면 다른 것들은 훨씬 마음 편한 상태로 할 수 있다는 작은 장점까지 하나 또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이 가장 하기 싫은 일을 좀 더 수월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 두 번째, 쪼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할 일을 비교적 분명하게 정해뒀을 때 훨씬 더 실행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함의 힘이죠. 예를 들어 나의 목표가 살 빼야지 해서 끝난다면 그냥 오늘부터 닭가슴살이나 고구마만 먹어야 하는 건가? 대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결국엔 실천할 용기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할 일을 쪼개는 것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앞서 분명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분명함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행위를 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할 일을 쪼개는 것의 목적은 난이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할 일을 쪼개면 일단 부담감이 확실하게 내려갑니다. 그냥 커다란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오늘 안에 끝내야 할 과업 단위로 쪼개보세요. 그럼 나는 그 커다란 프로젝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해야 할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그냥 머릿속에 큰 프로젝트로 남겨놓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건드려야 할지 모르고 오늘 얼마만큼 해야 적당한지도 잘 모르게 됩니다. 하루 이틀은 그냥저냥 집중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내 곧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될 수도 있겠죠. 즉 조금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쪼개기입니다. 그리고 할 일을 쪼개면 지금 당장 할 것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것에만 집중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일이 잘 될 가능성을 높여주겠죠. 하지만 이것과 버금가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불안감을 해소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다들 경험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은 뭔가에 집중할 때는 불안감이라는 감정을 느낄 여력이 없습니다. 그 전설의 책 카네기 자기관리론에서도 걱정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집중해서 빠르게 해내는 것이라고 서술해 놨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할 일을 쪼개면 일단 부담이 줄어들고 오늘 할 일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불안감까지 해소하게 됩니다. 이는 곧 내가 하고 있는 것의 난이도가 내려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앞서 예시로 언급드린 다이어트간에 다시 다뤄보자면 일주일에 몇 끼를 다이어트식으로 먹고 치팅데이는 어떻게 가질 것이며 운동은 일주일에 며칠을 하고 어떤 운동을 할 것인지 이런 방식으로 전부 나눠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빡세게 다이어트식으로만 먹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평생 다이어트식으로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일을 쪼개놓고 각자를 실행하는 데 힘쓰면 내가 원하는 목표인 체중 감량 또는 더 예쁜 바디 쉐입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겠죠. 물론 사람이 이렇게 기계적으로 딱딱 정한 걸 모두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놓는 것의 장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할 일을 분명하게 만들어 전체의 난이도를 낮춘다는 것과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행력을 높이는 데는 이렇게 과정을 쪼개는 것과 더불어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 세 번째, 바로 행위는 측정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측정이 가능해야 내가 오늘 얼마나 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했는지를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측정이 가능한 상태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했을 때 우리는 항상 금방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는데요. 그건 성장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력을 투입했는데 매일이 똑같고 나아지지 않는다면 사람은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것을 시작하고 성장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성장은 계단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흥미가 떨어져서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단식으로 성장하기 전 답보 상태에서 버티는 구간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때 나를 버티게 해주는 힘은 마냥 추상적인 것들이나 자신을 다독이는 글귀 같은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한 행위에 대한 정확한 측정값입니다. 몸이 좋아지고 싶어 팔굽혀펴기를 시작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입장에서 어디까지 얼마나 해야 몸이 좋아질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행위 중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정한 후 측정 가능한 상태의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팔굽혀펴기 200개씩 하기 같이 계속해서 수치를 채우는 방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행위를 반복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은 팔굽혀펴기 1개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1개는 거의 대부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조금씩 늘려나가면 되겠죠. 아니 하다못해 그냥 무릎 꿇고라도 1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하는 행위를 측정 가능하게 바꾸면 추상적인 것을 가시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성장을 눈으로 확인하기 쉽다는 것과 그로 인해 행위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 생긴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쌓이면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상당히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위를 측정 가능한 상태로 설정하면 피드백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방식을 예로 들면 저는 월요일에 일주일치 운동 프로그램을 미리 짜두는 편인데요. 일주일에 며칠을 운동할지, 어떤 운동을 몇 킬로그램으로 몇 세트로 수행할지, 세트당 몇 회 반복할지 미리 짠 다음 그 계획대로 일주일 동안 운동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정한 다음 기록을 해나가면 내가 얼마나 운동 수행 능력이 좋아졌는지를 알 수 있고 어떻게 무게나 횟수를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할지에 대한 판단에 객관적인 근거를 부여해 줍니다.
또한 동시에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체크하고 스스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죠. 어떨 때는 의욕에 넘쳐서 많은 것들을 몰아붙여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아예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행위를 이렇게 잘게 쪼개고 수치화하면 감정을 어느 정도 배제하고 실행에 내 몸을 던지게 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이것만 다 하고 오자, 이런 기본값이 있으면 행위를 지속할 확률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네, 여태까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하기 싫은 일을 가장 먼저 해서 뇌의 부담을 낮출 것. 두 번째, 쪼개기, 즉 목표를 나눌 것. 세 번째, 수치화, 즉 쪼갠 행위를 측정 가능하게 만들 것. 이 3가지 기술을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하시다 보면 아마도 예전보다는 실행력, 꾸준함, 퍼포먼스적 측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자신을 마주하시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항상 모든 것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방식을 취하려고 자주 노력은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보다 일, 운동, 다이어트, 자기계발 같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실행함에 있어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것들을 체화시키면 생각보다 상당히 삶이 심플해지거든요. 저처럼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몇 달간 영상을 올리지 못한 이유가 채널 방향성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영상처럼 시청자분들의 실질적인 성장과 실행을 도울 수 있는 영상을 꾸준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좋은 책을 리뷰하고 제 생각을 더불어 전달하는 기존의 콘텐츠도 가끔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제 다른 영상도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이 채널의 새로운 영상을 쉽고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최대한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